자료를 활용한 발표라는 거예요. 우리 국어에서 이 글을 읽을 때 어떻게 하면 좋다 그랬죠? 그냥 자료를 활용한 발표에 대해서 배우는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항상 궁금증을 가지고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할까? 뭐를 알려줄까?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 이런 궁금증을 항상 가지고 글을 읽으면 훨씬 재미있고 효과적으로 읽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자료를 활용한 발표라는 제목을 보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료를 활용해서 발표를 하는데 어떤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발표를 할 때는 어떻게 하면 좋다는 이야기가 나올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우리가 글을 읽도록 해봅시다. 친구들 앞에서 발표를 해본 적이 있나요? 하고 물어봤어요. 우리가 또 한 가지 선생님 이야기한 게 있죠. 글을 읽을 때는 항상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자기의 경험들을 적극적으로 끌고 와서 이 글을 읽을 때 거기에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모두 아마 친구들 앞에서 발표를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때의 기억, 그런 경험들을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글을 훨씬 더 재밌고 풍성하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볼게요. 발표를 할 때 자료를 보여주며 하는 것과 자료 없이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 어떤 동물에 대한 설명을 할 때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그 동물의 사진을 보여주며 설명할 때 더욱 효과적일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코끼리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코끼리는 동물인데 코가 길어. 그리고 귀가 크고 다리가 4개가 있고 몸집도 크고 꼬리도 있어.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하겠지만 이렇게 그냥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코끼리 사진을 보여주면서 코끼리는 코가 엄청 길어. 귀가 크고 다리가 4개가 있고 꼬리도 있는데 몸집이 굉장히 커. 그리고 여기 코 옆에 상아도 있어.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훨씬 더 쉽게 코끼리에 대해서 듣는 사람이 알게 되겠죠. 이렇게 동물의 사진을 보며 설명할 때 훨씬 더 효과적일 거예요. 또한 일기예보와 같이 날씨를 알려줄 때에도 우산이나 구름, 눈사람 등과 같은 그림을 이용하면 한눈에 날씨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라고 첫 번째 단락이 끝이 났습니다. 이 첫 번째 단락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한번 줄을 쳐볼게요. 발표를 할 때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이 첫 번째 단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나머지 동물에 대한 거라든지 날씨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은 예시예요. 예시고 지금 줄친 부분이 이 단락의 주요 내용입니다. 지지난 시간에 이 요약하는 법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을 선생님이 줄을 쳐봤습니다. 두 번째 단락 보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발표할 때, 학급 토의를 할 때, 방송에서 뉴스를 전할 때와 같은 상황을 공식적인 말하기 상황이라고 합니다. 공식적인 말하기 상황이라고 한대요. 공식적인 말하기 상황이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황은 여러 사람 앞에서 발표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소리로 또박또박 말해야 하며 높임 표현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듣는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했어요. 이 두 번째 단락에서는 공식적인 말하기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네요. 공식적인 말하기 상황에서는 어떻게 발표를 해야 된다고요? 큰 소리로 또박또박 그리고 높임말을 표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라는 내용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세 번째 단락을 가볼게요. 발표할 때 주로 사용하는 자료의 종류는 표, 사진, 도표, 동영상 등이 있습니다. 표는 여러 가지 자료의 수량을 비교하기 쉽고
많은 양의 자료를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여기에서는 발표할 때 주로 사용하는 종류, 자료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표, 사진, 도표, 동영상 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표는요, 여러 가지 자료의 수량을 비교하기가 쉽고 많은 양의 자료를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대요. 한번 볼까요? 짠! 이게 뭐죠? 네, 선생님이 멜론 차트 탑 100에서 가져왔어요. 1. 퀸카, 여자아이들의 퀸카고요. 2위는요, 에스파래요. 3위, 아이브, 4위, 르세라핌. 이게 바로 표죠. 그쵸? 이게 1위는 이번 주 1위는 여자아이들의 퀸카입니다. 이렇게 쓰지 않고 이렇게 표로 한꺼번에 나타내주면서 이런 여러 가지 자료의 수량을 비교하기가 쉽고 그 다음에 많은 양의 자료를 한꺼번에 보여줄 수가 있어요. 여기는 이렇게 이름만 나왔지만 예를 들어서 음반 판매량도 한꺼번에 넣을 수 있겠죠? 음반 판매량이 얼마인지는 선생님이 모르지만요. 예를 들어서 100만 장, 그렇죠? 만약에 뭐 80만, 50만 많이 팔리길 바라는 마음을 더해서요. 자, 40만 뭐 이렇게 있다면요. 여러 가지 자료를 한꺼번에 비교하기가 쉽고 많은 양의 자료를 한 번에 보여줄 수 있는 것이, 간단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표예요. 자, 이게 바로 표입니다. 두 번째 볼게요. 사진이요. 사진에 대해서 나옵니다. 사진은 설명하는 대상의 정확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대상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아까 이 코끼리를 봤어요. 이 코끼리의 사진을 보면 이 설명하는 대상의 정확한 모습을 볼 수 있고 한눈에 볼 수 있죠. 네, 그 다음에는요. 도표에 대해 나옵니다. 도표는요. 수량의 변화 정도를 알 수 있고요. 정확한 수치를 알 수 있대요. 도표의 예를 한번 볼게요. 여기에 이런 표가 나와 있어요. 이 표는요, 여기 보니까 최근 8년간 선발 인원 추세래요. 여기에 유치원 임용 정보라는 카페에서 가져왔는데요. 그러니까 아마 유치원 선생님을 몇 명이나 뽑았는지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보니까요, 이런 도표를 보니까 수량의 변화 정도를 잘 알 수 있대요. 그림만 딱 봐도 이렇게 조금 했었는데 2011년에 이렇게 조금 했었는데 2018년에 보니까 엄청나게 커졌죠. 그쵸? 그래서 이 변화의 정도를 쉽게 알 수 있고요. 수치 또한 쉽게 알 수 있어요. 여기에는 이렇게 명수가 128명, 그 다음에 1365명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도 정확하게 알 수 있지만 이런 것이 써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 표를 통해서 200, 400, 600 이런 표를 통해서 어느 정도에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정확한 수치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도표에는요, 요거는 그림으로 그려놓은 막대 그래프인데요. 막대 그래프뿐만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수학 시간에 배웠던 이런 원으로 된 그래프도 있을 거고요. 그쵸? 나는 사과를 좋아해. 10명. 나는 딸기를 좋아해. 11명. 이런 거 우리 친구들 많이 봤죠? 수학 시간에. 그래서 이런 원에 대한 도표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띠 그래프도 있겠죠. 짠짠. 뭐 이렇게 띠 그래프로 되어 있어서 나는 빨강색을 좋아하는 사람 몇 명, 파란색을 좋아하는 사람 몇 명, 뭐 이런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도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도표를 보면 어떤 수량의 변화 정도와 수치를 알 수 있다. 그리고 동영상이 나오네요. 동영상은 대상이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음악이나 자막을 넣어 분위기를 잘 전달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동영상은 너무 무엇인지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굳이 예를 들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 단락에서 하는 이야기는요. 발표할 때 주로 사용하는 자료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표, 사진, 도표, 동영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단락을 가보겠습니다. 자료를 활용하여 발표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자료의 출처를 밝히고 원작자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또한 자료가 너무 길거나 복잡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료의 크기가 너무 작다면 멀리 있는 친구도 잘 볼 수 있도록 자료를 확대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여기에는 자료를 활용하여 발표할 때 주의해야 할 점에는 자료의 출처를 밝힌다, 원작자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그 다음에 자료가 너무 복잡하지 않아야 한다. 이런 내용들이 이 단락의 주요 내용이에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료를 활용하여 발표할 내용을 정리할 때에는 여태까지는 위에서 자료가 무엇인지, 어떤 자료들이 있는지, 자료를 사용할 때는 어떤 주의할 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이번에는 발표할 내용을 정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럴 때에는 시작하는 말, 설명하는 말, 끝맺는 말 순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라고 나와 있네요. 그렇다면 우린 또 궁금하죠. 시작하는 말에는 뭐가 들어가야 할까요?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읽어보면 뒤에 나와요. 시작하는 말에는 발표 주제나 제목, 듣는 사람의 흥미를 유발시키는 내용을 넣습니다. 그렇죠. 처음에 시작할 때 발표를 하는데 내가 무엇에 대해서 발표할지 이야기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궁금해하거나 혹은 듣지 않겠죠. 그리고 또 듣는 사람의 흥미를 유발시키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재미가 없으면 주의 집중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 글에서도 처음 이야기를 할 때 자료를 활용한 발표라는 어떤 제목을 이야기해주고 처음에 친구들 앞에서 발표를 해본 적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서 뭔가 우리 친구들이 읽는 사람들이 흥미나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나 해본 적 있는데? 근데요? 무슨 얘기할 건데요? 이렇게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이 글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시작하는 말에는 그렇게 해야 하고 두 번째, 설명하는 말. 설명하는 말에는 자료에 담긴 핵심 내용, 자료를 설명하는 내용, 자료의 출처 등을 넣습니다. 그게 이 설명하는 말이 바로 이 글의 그 가운데 그 몸통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핵심 내용이라든지 자료를 설명하는 내용, 출처 등을 적고요. 그리고 마지막 끝맺는 말에는요. 발표할 내용을 간단하게 다시 짚어주고 그리고 발표 준비를 하면서 느낀 점, 발표를 듣고 함께 생각해야 할 점 등을 넣습니다. 그리고 글을 다 쓴 후 잘 썼는지 읽어보면서 핵심 내용이 잘 담겨 있는지, 출처를 밝혔는지 등을 점검합니다. 라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잘 이해했나요? 오늘은 어려운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한번 선생님과 읽으면서 이 내용들을 잘 이해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우리 5줄 요약을 볼게요. 1번, 자료를 보여주며 발표를 하면 효과적인 설명이 가능합니다. 이 5줄 요약은 우리가 앞에 읽은 내용을 요약한 거예요. 보면 우리가 이 첫 번째 단락을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에서 발표할 때 자료를 보여주며 첫 번째 단락이요. 보여주며 설명할 때 효과적일 것입니다. 라는 내용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그 단락에 대한 요약입니다. 자료를 보여주며 발표를 하면 효과적인 설명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2번부터는 선생님과 우리 친구들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번, 공식적인 말하기 상황에서는 큰 소리로 또박또박 말해야 하며 높임 표현을 사용해야 합니다. 같이 읽고 있죠? 3번, 발표할 때 주로 사용하는 자료의 종류는 표, 사진, 도표, 동영상 등이 있습니다. 4번, 자료를 활용하여 발표할 때에는 출처를 밝히고 복잡하지 않은 자료를 이용합니다. 5번, 발표할 내용을 정리할 때에는
시작하는 말, 설명하는 말, 끝맺는 말 순으로 준비합니다. 라고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우리 친구들 다 같이 문장 부호와 띄어쓰기에 주의해서 똑같이 써봅시다. 선생님만 쓰는 거 아니죠? 우리 친구들 같이 써봅시다. 합니다. 네. 2번 공식적인 말하기 상황에서는 큰 소리로 또박 말해야 하며 높임 표현을 사용해야 합니다. 네, 3번, 4번, 5번은 우리 친구들이 써보도록 합시다. 우리 친구들 잘 썼나요? 다 썼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직 다 못 쓴 친구들이 있다면 다음 시간까지 꼭 다 써오는 걸로 약속합시다. 짧은 글 짓기입니다. 볼게요. 발표란 단어가 있고요. 자료, 효과적, 토의, 수량, 수치, 전달, 확대, 유발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 중에서 선생님 저는 이 단어는 잘 모르겠는데요 라는 것들 이렇게 채팅창에 입력을 해주세요. 어떤 단어를 모를까요?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발표는 너무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실이나 결과, 작품 따위를 세상에 널리 드러내어 알림이란 뜻이고요. 자료라는 것도 잘 알 것 같기도 하고요. 연구나 조사 따위의 바탕이 되는 재료라는 뜻이죠. 근데 혹시 모르는 친구가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살짝 들어요. 효과적. 이 단어는 조금 어려운 단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토의, 어떤 문제에 대하여 검토하고 협의함이라는 단어는 친구들이 알 것도 같고. 수량, 이건 좀 어려운 단어인가요? 수효와 분량을 아울러 이르는 말. 그리고 수치라는 것은 계산하여 얻은 값이라는 뜻입니다. 전달, 지시, 명령, 물품 따위를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 전하여 이르게 함이라는 뜻인데요. 전달이나 확대, 모양이나 규모 따위를 더 크게 함. 이 단어는 우리 친구들이 잘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유발, 요거 단어는 좀 어려운 단어네요. 어떤 것이 다른 일을 일어나게 함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친구들 이 중에서 선생님 저 이 단어는 잘 모르겠어요 라는 단어들 채팅창에 입력을 해주세요. 네, 수량. 네, 수량이 조금 어려운 말이었군요. 네, 수량.
어떤 수효와 분량을 아울러 이르는 말입니다. 말이 어렵죠? 이 앞에 가서 우리가 수량이라는 말이 이 본문에서 어떻게, 은혜도 수량이라는 단어가 조금 어렵군요. 어디에 쓰였는지 한번 볼게요. 자, 보면 여기 발표할 때 주로 사용하는 자료의 종류는 표, 사진, 도표, 동영상 등이 있습니다. 표는 여러 가지 자료의 수량을 비교하기 쉽고 라고 했어요. 그래서 수량이라는 건요, 우리 여러분들 수 알죠? 1, 2, 3, 4, 5, 6, 7, 8 아니면 하나 그런 것들이요. 그 수와 양이 많아, 양이 적어 라는 것 있죠. 그래서 이 수와 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합해서 지금 이렇게 수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량이라는 단어가 좀 어려우니 자, 수량이라는 단어로 짧은 글 짓기를 한번 지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수량이라는 단어로 짧은 글 짓기, 그 다음에 여러분이 유발이라는 단어로 짧은 글 짓기, 이렇게 두 개 수업 시간에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시간을 잠시 줄 테니까 수량 그리고 유발 이 두 단어로 짧은 글을 지어보도록 하겠어요. 짧은 글을 지어서 채팅창에 올려주세요. 수학 숙제 수량이 너무 많다. 그렇군요. 너무 많군요. 연우 유발로 지어줬어요. 좋아요. 친구가 장난을 치며 내 화를 유발했다. 네, 아주 정확하게 잘 써줬습니다. 민지 수량, 핸드폰 수량은 67개이다. 좋습니다. 정확하게 잘 써줬어요. 수량, 그리고 수량을 다한 사람은 유발. 네, 유발이라는 단어로 한번 알레르기를 유발한다.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아주 잘 알고 있는데요. 네,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은혜. 감기약이 꽤 효과적이었다. 좋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독해 연습 문제를 풀어볼게요. 다음 중 본문의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라고 했어요. 그쵸? 네, 골라보겠습니다. 1번. 자, 발표를 할 때 여기를 먼저 동그라미 치고요. 자료를 보여주며 하는 것과 자료 없이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 그렇죠. 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우리도 이 수업을 할 때 이 수업 자료를 올려놓고 하잖아요. 이렇게 화면에 수업 자료를 띄워놓고 설명을 하죠. 네. 2번. 어떤 동물에 대한 설명을 할 때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그 동물의 사진을 보여주며 설명할 때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그렇죠. 우리 아까 코끼리 그림 봤어요. 3번. 수업 시간에 발표할 때, 학급 토의를 할 때, 방송에서 뉴스를 전할 때와 같은 상황을 공식적인 말하기 상황이라고 한다. 라고 나왔었죠. 4번. 발표할 때 주로 사용하는 자료의 종류는 표, 사진, 도표, 동영상 등이 있다. 그렇죠. 5번. 사진은 수량의 변화 정도를 알 수 있고 정확한 수치 또한 알 수 있다. 그런가요? 우리가 아까 코끼리 사진을 보면서 수량의 변화 정도를 알 수 있었나요? 그렇죠. 5번 이거는 알 수 없어요. 이 수량의 변화 정도와 정확한 수치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 하면 뭐죠? 그렇죠. 도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은혜, 연우 5번 잘 적어줬어요. 그 다음에 2번, 3번, 4번이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한테 잠깐 시간을 줄게요. 우리 친구들이 먼저 풀고 채팅창에 정답을 적어주세요.
다음 중 공식적인 말하기 상황에서 말하는 방법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라고 했죠. 또박또박 말해야겠죠. 높인 표현을 사용해야 하고요. 비속어를 섞어서 말하면 안 되죠. 우리가 공식적인 말하기 상황에서는 비속어를 섞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발표해야 하고 자료를 활용하여 발표해야 합니다. 네, 좋습니다. 봅시다. 3번. 다음 중 자료를 활용하여 발표할 때 주의할 점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출처를 밝혀야 하죠. 자료가 너무 길거나 복잡하지 않아야 하고요.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근데 자료를 최대한 작게 준비를 하면 멀리 있는 친구들은 보이지 않겠죠. 그래서 멀리 있는 친구들도 잘 보일 수 있도록 크게 잘 확대해서 준비를 해줘야 하고요. 네, 그 내용이 멀리 있는 친구들도 잘 볼 수 있도록 자료를 확대하여 준비해야 한다 라고 나와 있고요. 4번 볼게요. 다음 중 자료를 활용하여 발표할 때 들어간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요. 발표할 때 우리 시작하는 말과 설명하는 말, 끝맺는 말 이렇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집니다. 시작하는 말에서는요. 주제를 이야기하고 흥미를 유발시키는 내용을 넣죠. 두 번째, 설명하는 말에는요. 자료에 대한 핵심 내용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발표를 듣고 함께 생각할 점은 언제 이야기할까요? 그렇죠. 이거는 끝맺는 말에서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설명하는 말이 아니라 끝맺는 말에서 합니다. 그리고 끝맺는 말에선 준비를 하며 느낀 점도 함께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들 잘 풀어줬어요. 자, 봅시다. 앞에서 본 어휘 중 떠오르는 어휘. 우리 친구들 채팅창에 막 적어봅시다. 어떤 말이 떠오르죠? 선생님은 우리 친구들이 잘 모르겠다고 했던 단어들이 먼저 떠오르는데요. 수량 이런 단어 떠오르고요. 그리고 유발 이런 것도 떠오르고 어떤 친구가 짧은 글 짓기를 해주었던 효과적이라는 단어도 떠오르네요. 그렇죠? 무언가 우리가 직접 해보고 써보고 생각해보는 것들은 훨씬 기억이 잘 나요. 그런데 그냥 넘어갔던 것들은 기억이 잘 나지 않죠. 그래서 봅시다. 자료라는 것도 있었고요. 또 발표도 있었어요. 또 토의하다 할 때 토의라는 것도 있었고요. 네, 지금 우리 순이가 열심히 이렇게 써주고 있는데요. 아, 수치라는 것도 있었군요. 네, 수치, 전달, 확대까지 있었어요.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이것들을 써보면서 이 단어들의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